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고령 출산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태아보험과 함께 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성인보험이 아닌 어린이보험까지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이 왜 필요한가라고 궁금증 가지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다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로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민지용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용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잘 준비해두면 한 가정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는 선천적 장애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잘 가입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잘 가입했을 때는 그 자녀가 성장해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다른 보험을 또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잘 가입해 두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인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보험의 경우는 한 보험당 암보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보험당 암진단금 3천만 원 정도만 가입이 된다. 최대 3천만 원 정도만 가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천까지도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의 암보험을 가입해둔 자녀가 성장해서 다른 암보험을 또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보장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당연히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률도 적고 보험료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인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없어진, 그리고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는 그런 특약들도 보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질병후유장애라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이 내가 성인이 되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잘 안 되거나 없어진 그런 특약들도 자녀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번째로 보장기간이 더 깁니다. 일반적인 성인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100세 만기, 그리고 일부 보험에서는 110세 만기로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태아보험이나 자녀보험은 현재 일부 120세 보험까지도 보장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기간도 더 길고 보장도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요. 이거는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보험으로 인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사실 없고요. 우리가 가입한 태아보험을 자세히 보시면 어린이보험, 무슨 어린이보험, 무슨 자녀보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태아는 보장하지 않는다. 태아는 법적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입을 하면 되지 왜 태아 때부터 미리 가입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혹시라도 만일에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이 있냐 없냐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에는 태아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입원 일당, 선천성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아이가 아팠을 때 어떤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 이상으로 인한 입원으로 있을 때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입원비가 하루당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천 이상 수술 혀유착 제외, 혀유착 포함해서 150만 원, 한 번 수술할 때마다 150만 원, 20에서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의 보장만을 하는 것이 바로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입니다. 이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태아보험이냐 어린이보험이냐 이렇게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일에 우리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다면 혹시나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면 과연 이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만 가지고 어떤 의료비나 이런 것들의 지출이 다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천적 이상에 대한 태아보험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학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신체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 장애의 수는 아직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신체기능 장애, 이렇게 많은 신체기능 장애로 인해서 1급에서 6급 정도의 장애 표가 있고요. 또 정신적 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아동을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장애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큰 법인데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가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에 대비하는 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잘 보시면 이 특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 대해서 보장한다라는 이 특약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설명을 들을 때 볼 수 있는 이 상품 설명서나 가입 설계서를 자세히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선천적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도 장애는 보장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여기 보면 약관을 나중에 받게 되죠. 우편이나 아니면 약관을 직접 받게 되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나 어떤 CD로 받게 되지만 사실 그 내용까지 일일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나 분쟁 사례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설명하고 직접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도 예전에 뉴스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선천적 장애를 보장하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선천성을 포함한 질병으로 인한 고도장애 1, 2급의 경우는 최대 3억까지, 그리고 신체 정신 중증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는 1억까지,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3억이면 1년에 3천만 원씩 이렇게 양육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보험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상해로 인한, 즉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놀다가 다친다든지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대 7억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7억까지 이렇게 해서 10년간 양육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보험 22주 전에 꼭 가입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아이가 장애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태아보험을 구성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험을 꼭 포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 약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보상받을 때는 그 약관이 기준이기 때문에 약관을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 보험에는 선천성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년간 가입 금액을 나눠서 지급한다라는 부분들도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태아보험 구성 시에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보험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없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장애의 경우, 정신장애의 경우는 3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장애의 경우는 6급까지 있는데 이 보험은 1급에서 3급까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6급까지 다 보장을 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보험료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급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중복장애 등급인데 혹시나 장애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해서 내가 4급과 뭐 5급 요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3급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은 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 구성 시에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세 만기,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30세 만기가 좋은가요? 100세 만기가 좋은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30세 만기 가입 시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고요.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또 암 진단금 같은 경우 1억 5천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험료는 대충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30세까지 암에 대해서도 1억 5천 이상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30세 만기 보험입니다. 100세 만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보험을 더 이상 추가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라면 보험료는 실비를 제외하면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약에 태아보험으로 100세 만기를 잘 가입해 두셨다. 그러면 20년 납,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보험료는 이미 다 납입이 끝났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요즘 뭐 취업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렵게 취업해서 나오는 월급을 보험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개인의 어떤 저축이라든지 노후 대책에 들어가는 연금이라든지 그런 종잣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30세 만기로 가입한 경우 이 실손보험을 자녀가 30세가 되는 시점에 또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은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0세가 됐을 때 이 보험과 함께 실손보험도 같이 바꿔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100세 만기로 잘 가입해 두시면 실손보험도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현재 받는 그 실손보험의 어떤 보장 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예약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자녀의 보험에는 암 진단금을 3천이나 뭐 5천만 원만 설정을 해두고 45세나 50세 시점, 이 자녀가 45세나 50세가 되는 이 시점에 뭐 3천만 원 정도를 예약을 걸어둡니다. 3천만 원. 잘 안 써지는데요. 3천만 원 예약을 걸어두면
이 자녀는 45세가 돼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약을 풀어서 요것까지 같이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 자녀의 암 진단금은 8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처음 가입 시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 내고 나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암보험이 더 필요하다, 암 진단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약을 발동시켜서 이것에 대한 보장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뿐이 아니라 다른 보장들도 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나 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은 지금 새로 가입하려니까 너무 비싸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고 또는 그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예전에 내가 있던 그런 보험들과는 많이 달라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못 들 때, 그럴 때 예약 기능만 발동을 시키면 이 자녀는 그냥 새로운 보험 가입 없이 요걸로만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약을 발동시켰을 때 예를 들어 그게 뭐 2050년이다. 2050년에 물가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입하는 시점, 그 시점에 이미 보험료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또래의 다른 성인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는 2017년도에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들의 어떤 보험들이 계속 불리하게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고,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시다는 분들은 30세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가, 더 좋은가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어린이보험뿐이 아니라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의료비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경우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내 몸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가 아마도 가장 많은 의료비가 지출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중대한 질병에 내가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활비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녀 보험일 때,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가입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미리 가입을 해둘 수가 있겠고요. 또 자녀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으면 이 특약들을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지만 그 보험사가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가 다 다른데, 그냥 주변에 추천을 받는 보험들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장 범위를 꼭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 질환의 경우 뇌출혈은 한 9% 정도로 굉장히 발생 빈도수가 낮습니다. 발생 빈도수가 낮으니까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이렇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죠. 내가 잘 몰라서 뇌출혈만 가입을 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없다라면 뇌출혈만 잔뜩 가입한 보험 가입자로서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암보험의 경우도 이거를 보통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난소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생식기암이라고 보험사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주느냐, 즉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을 다 주느냐, 아니면 소액암으로 분류돼서 3천만 원이 아닌 300만 원 혹은 600만 원만 주느냐, 이것도 꼭 한번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해서, 이것도 발생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발생 빈도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 보험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약 기능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약 기능은 제가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만약에 45세가 되는 시점으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 2057년에 45세의 보험료라면 아마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비쌀 거예요. 하지만 2017년에 45세에 이미 보험료로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다 그 상품 설명서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금액을 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은 보험사에 따라서 이제는 만 2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20대 초반 혹은 18살부터 20대 초중반에 있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이제는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혹시나 이런 권유나 어떤 조언을 받으셨다면 그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25세까지 보험 나이 25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의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특히나 28세 만기,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28세 만기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지금 한 23살, 24살인데 이제 3, 4년 뒤면은 우리 아이의 보험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할 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과 태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자녀 보험은 정말 잘 들어두면 이 총 납입 보험료로 계산을 해도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이 20년을 내주고 또 자녀가 성장해서 또 20년을 내고 또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암보험을 또 가입하고 어떤 간병보험을 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총 납입보험료가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수입에 보험료로 다 지출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해 두시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정말로 우리 자녀의 100세까지 앞으로 향후 100년을 바라보시고 이 보험들을 준비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의료비 지출이나 병원비 지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장은 크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또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예, 저기, 방송 보다가 예. 제가 보험을 이제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3년 전에 그 갑상선에 혹이 발견돼가지고. 아, 예. 예, 정기검진을 이제 좀 받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이제 올해 초에 6개월 전에 제가 백내장을 양쪽 눈을 다 수술을 했거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은 3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제가 이 보험으로 또 다른 거를 뭐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좀 점검을 좀 전문가한테 좀 받아보고 싶어갖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도 3년 전보다 더 이전의 보험을 다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에게 예, 미리 예, 보내주신 증권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3건의 보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험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그 2007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대한변액 CI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거 맞으신가요? 네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하나름 플러스 보험 가입하셨고 2013년도에 KB손해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한 달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고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0대 초반이에요. 아, 50대 초반이세요? 네. 그러면 갑상선 검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수술을 하거나 그런 진단이 나온 건 아니시고요. 예, 그건 예. 아닌데, 또 뭐, 앞으로 모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보험 점검, 뭐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놓고는, 예. 지인한테 들어놓고는 못 받았어요. 그러세요? 오늘 저희에게 연락 잘 주셨고요. 김정덕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거든요.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첫 번째 시청자로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보험 3건 있으셨는데 보장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3년 전부터 갑상선 혹 정기 점검을 받고 계시다고요. 또 6개월 전에는 양쪽 눈에 백내장 시술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많이 힘드셨나요? 아니, 아무래도 여자들은 예.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네. 지금 증권 보내주신 거 보니까 3건 가입되어 있으세요. 근데 네. 2007년도에 하나생명에 대한변액 CI보험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이게 월 20년 납입에 9만 5천 원씩 납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주계약이 2천만 원 되어 있죠. 네. 2천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 특약이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 상품명에 CI 보험이라고 이 CI자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입되는 그 주계약 보험의 50% 내지는 80%까지 선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암,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주계약 2천만 원에 지금 시청자님 가입하신 거는 연도상으로 봤을 때 80%까지 선지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대한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에 80%에서 1,6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이제 사망할 때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요. 내가 중대한 암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나머지 다른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을 했을 때는 또 최초 1회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계약 2천만 원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특약도 보니까 교통 사망으로 했을 때 뭐 1억 또 재해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2만 원.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4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네. 의료보장 특약이 아마 이게 수술 특약이거든요. 1종에서 3종 수술 특약으로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6개월 전에 그 백내장 시술을 하셨다면 아마 이 수술 특약에서 1종으로 해서 보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받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럼요? 그거를 네네. 일단은 보험사에 네. 보상 청구를 안 해봤는데 네네네. 이게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 수술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종 수술 특약에서 그래요? 보상이 가능하고요. 네. 2007년도에 이제 그 대한변액 CI 보험을 가입하시고 2년 후에 2009년도에 이제 다시 하나손해보험에
그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한아름 플러스 해서. 아마 2009년도가 우리나라 실손보험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될 때였죠. 그래서 여기 때는 이제 한도도 좀 많았고, 통원비도 이제 기존 10만 원에서 아마 30만 원 통원비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증권을 보시니까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5천만 원 한도고, 또 통원하게 되면 하루 30만 원 한도까지 쓰실 수가 있는 걸로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 또 좋은 담보가 일반 상해 의료실비 1,000만 원으로 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세요. 이 보장은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없는 보험이에요.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보장해 주는 게 실손보험인데, 이렇게 시청자님 가입해 주신 일반 상해 의료실비 1,000만 원은 입통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방, 한방 다 보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루 본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 내용으로 봐서는 월 81,000원이 과히 이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적립 부분이 한 3, 4만 원 정도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 실손 의료비가 갱신이죠. 네. 이제 갱신으로 가입되어 있으세요. 2009년도면 아마 5년 갱신으로 가입되어 있으신데, 5년마다 보험료 변동이 생기죠. 인상이 되는데 이 적립 부분에서 대체 납입이 다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아도 잘 적립하셔서 추가 납입하는 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또 KB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도 부족한 부분 여기 커버를 하셨는데, 현재 운전 잘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네. 그 눈도 그렇고 좀 몸이 요즘 힘들어가지고 운전을 이제 몇 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아, 운전 안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운전은 안 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 당분간은? 예. 아. 운전할 생각이 좀 없어가지고, 네. 안 그래도. 그러면 불필요하게 보험은 나한테 잘 맞는 보험으로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운전도 안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실 계획이 아직 없으시다면 굳이 운전자 보험에 20년 납에 월 3만 원씩 납입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전자 보험은 그냥 해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볼 때 하나생명의 종신보험과 또 하나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에 가입되어진 담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구성을 하신다면 3대 진단비 플랜과 수술 특약을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신데요. 지금 이제 갑상선 혹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시고 또 6개월 전에 백내장 시술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간편 심사보험으로 해서 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이 없다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뭐 수술한 적이 없다든가 이런 조건이 맞으면 간편 심사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6개월 이전에 그 백내장 시술을 받았다면 2년 이내 조건에는 안 들어가세요.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간편 심사보험에도 이렇게 이제 고지를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래서 백내장 시술했다라고 고지를 하게 되면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인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3대 진단비를 좀 구성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갑상선으로 정기적으로 혹 정기검진을 받지만 갑상선 쪽에 부담보 없이 간편 심사보험으로 해서 암과 뇌와 심장 또 수술때 이렇게 구성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진단비 보완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추가로 부담하시는 건 괜찮으신가요? 그 보험료가 저는 지금 네. 뭐 그렇게 부담되진 않고 있긴 한데요. 네네네. 그래도 뭐 많이 돈을 내게 되면 그건 조금 부담인데. 네. 운전자 보험이 만약에 해지가 되면 3만 원이 절감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대로 3대 진단비 플랜과 수술 특약 가져가시게 되면 한 5, 6만 원대 설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월 납입하시는 것 중에서 한 3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세요. 그 정도는 조금 부담이 없으시죠. 네. 그 정도는,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손해보험의 한아름 플러스가 보장이 100세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100세 준비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3대 진단비 보완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보완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괜찮은데 전문가님께 한번 네. 상의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방송 끝나시고요. 궁금하신 거 다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그 고맙습니다. 하나생명의 변액 CI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백내장 시술 받으신 거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보험사 네. 전화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더 깊은 상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볼게요. 7922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11월에 자동차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9월에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보험사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제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으로 속하고 또 이 매년 손해율이 보험사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건 안 났건 내가 타 보험사로 보험을 변경하신다 그래서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에 사고가 났다고 하셨고 11월에 보험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보험 갱신 시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갱신 3개월 전까지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 이 9월에 산 사고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갱신이 아니라 내년 11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보험사 또 뭐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입하셔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난 9월에 난 이 사고는 내년 11월 갱신 때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시던 간에 약간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져서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7922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풀어드렸고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볼게요. 8972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일반 상해 의료실비 특약이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아마 방금 그 시청자님 통화하실 때 그 일반 상해 의료 실비라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들으시고 이거 문의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상해 의료 실비에 대한 정확하게 풀이를 해드리면 우리가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상해 의료 실비는 이제 없어진 담보죠. 기존에 있었던 담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담보이기 때문에 없어진 담보인데 자, 우리가 실손 의료비는 입원하면 100% 다 해주거나 현재 80 내지 90%까지 보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통원비도 하루 예전 거는 10만 원이지만 지금 30만 원까지 통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 상해 의료실비는 통원 한도도 입원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1,000만 원 가입했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루에 다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입원해서 쓰실 수도 있는 담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통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있으세요. 예전 거는 뭐 약값하고 병원비 합해서 5,000원 공제로 있었지만 지금은 의원하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일반 상해 의료실비는 본인 부담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루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썼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썼으면 200만 원 쓰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준 병실이 없죠. 다쳐서 병원에 가도 그럼 대부분 1인실이나 2인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상해 의료실비라는 담보를 갖고 계시면 병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준 병실이 없어서 상급 병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상급 병실 사용했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여기서 다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도 가능하시고 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는 한방병원, 한의원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상해 의료실비에서는 한방병원, 한의원, 입원, 통원 다 됩니다. 처벽까지 져서 드시는 것 부분까지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실손보험은 이득 보면 안 되는 담보지만 일반 상해 의료실비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담보를 갖고 계시면 총 사고 그 금액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 가입한 거에 50%까지 보상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병원비가 총 2,000만 원 나왔다 그럼 50%에서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또 일하시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서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서도 또 1,000만 원 한도 내서 50%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담보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득을 보는 담보여서 많이 없어졌지만 이 담보가 갖고 계신다면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다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단점이 있죠. 이런 일반상의 의료 실비도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쳐서 이제 6개월이 넘으신 이후에 후유장이나 이런 쪽은 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하셔서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상해 의료 실비 특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아마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 통해가지고 그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일단 아는 분 통하니까 이렇게 가입하라서 좋은 거라고 다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좋게 가입된 건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8입니다. 48이시고 지금 시청자님 본인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예. 예, 3건의 보험이 있다고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2007년도에 교보생명에서 CI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예. 또 2010년도에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이 되셨고 3년 전에 2014년에 교보생명에서 또 유니버셜 종합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41만 6천 원이던데 이거 맞으신가요? 예, 40만 원 내고 있어요. 예, 종신보험이 많으신데 혹시 자녀분들이 좀 어리신가요? 지금 18, 14살 이렇게 돼요. 그러세요? 예. 특별히 좀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요. 가족력이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예. 그럼 보험 리모델링 점검 받을 시기인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좀 적당하세요?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네, 좀 부담스럽고요.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노후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연금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세요? 예. 네, 저희 민지용 전문가께서 봐주실 거고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8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요.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점검을 받아야겠다 생각 드셔서 연락 주셨다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장 구성이 완벽하다던데 정말 맞는 건지 또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종신보험이 2개고 지금 보험을 총 3개 가입을 해서 한 40만 원 조금 넘게 내고 계신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또 저희가 보내주신 증권을 봤지만 이 증권을 보기 전에도 지금 현재 다 생명보험사에만 3개가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은 조금 많이 빠져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가 좀 좁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예, 근데 그동안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들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전화드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암이나 그냥 일반적인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이거를 또 한꺼번에 묶어서 보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장의 범위는 좀 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또 약간 경제적인 측면도 부담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CI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싸고 나중에 돌려주는 해지 환급률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인데요. 지금 가입하신 것 중에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과 CI보험을 2개 다 지금 가입하고 시청자님 본인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나중에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시피 CI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려주는 해지 환급률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한 10년을 넘게 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막상 또 정리하시려면 굉장히 좀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보생명에 전화를 해서 내가 현재까지 낸 금액은 얼마고 또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 보장이 끝나는 기간쯤에 어떤 연금 전환을 할 때쯤에 해지환급금은 얼마인지를 요 3가지 정도만 딱 물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낸 돈
뭐 그다음에 앞으로 내야 될 돈, 그리고 내가 나중에 받게 될 돈, 이걸로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아마도 이거는 전화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낼 돈과 나중에 받으실 돈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더 적으실 수도 있어요. 현재 연세를 고려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 완납을 해달라고 하면은 현재 있는 보장보다 약 한 20% 정도 줄어드는 보장은 그대로 받으시되 앞으로 내가 돈을 받지도 않고 앞으로 내지도 않는 형태의 보험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낼 돈과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현재 미리 내고 나중에 뭐 30년 후 정도에 내가 그 돈을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30년 후라고 하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을 하셔서 이 보험은 보장만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 경우는 지금 나중에 연금도 따로 가입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했는데 나중에 자녀분들이 정말 다 성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이거를 두 부부의 어떤 노후 자금이나 연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에 있는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고 범위가 또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신형 특약들은 정리를 하시고 요 갱신형 특약들 정리하신 것과 CI보험의 보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손해보험에 있는 어떤 통합보험으로 해서 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을 때 가입을 해두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로 보장을 늘리신다 하더라도 추가로 되는 금액은 한 1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보험에 대해서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보험료는 훨씬 더 줄여서 내실 수가 있고 그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연금을 따로 들고 계시니까 이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을 조금 감액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들도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조금 줄인다면은 이 부분도 조금 덜 내시게 될 수 있고요. 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뭐 어떤 펀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익률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로 또 한번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한생명에 있는 이 실손의료비 보험은 뭐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종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준비를 굉장히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의료보험은 또 90%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유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자면 CI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갱신형 특약만 삭제하고 그대로 유지하시던지 아니면 주계약도 조금 감액하신 상태에서 유지하시던지 그리고 마지막 신한생명에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그대로 쭉 유지를 하시는 방법 요렇게 리모델링을 좀 잡으면 보험료도 줄이고 또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통해서 좀 더 보장 범위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좀 말이 빨랐나요? 예. 근데 그 감액 완납이 뭐예요? 예, 감액 완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요. 나중에 받으실 돈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장보다 약 한 20% 정도 줄어든 채로 보장은 그대로 끝까지 다 받으시는 거죠.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조금 자세하게 증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께 맞춤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봐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575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68세이신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자주 넘어지십니다.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연세가 68세 어머니
상해보험 가입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다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어머니처럼 자주 다치신 분도 무고지 플랜이라고 해서 질환을 고지 안 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도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68세여서 실질적으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많이 살짝만 부딪혀도 뼈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데 이렇게 상해보험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솔직히 증권 하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저보험료 3만 원으로 되는 회사도 있고 또 만 원대로 설계가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같은 무고지인데 그래서 두 회사를 조율을 해서 상해 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골절 진단비도 중복으로 나오고 또 상해 수술 어느 쪽은 100만 원, 어느 쪽은 50만 원 이래서 상해 수술비도 이제 중복으로 해서 나오실 수가 있고요. 혹시 연세 드셔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 시에도 그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이런 부분으로도 인해서 치료비가 다 이렇게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고지여서 조금 할증된 보험료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최저보험료 3만 원에서 만 원 이렇게 같이 플랜으로 구성을 해서 가져가시면 연세 드신 어머니도 이제 다치는 쪽에서는 조금 보완을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전화로 연락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못 풀어드린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